전 세계 1일 신규 감염자 평균 65만 명, 미국 기준 누적 사망자 62만에 1 사망자만 1000명 이상. 대한민국 또한 좀처럼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즘, 과연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대체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는 코로나의 종식에 관하여 여지껏 영적인 존재를 주장하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예언에 관해 주장하고 틀리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의 종식에 관해 알아보는 측면에서 사주팔자에 근거하여 코로나의 종식을 예견했던 명리학자들, 코로나 등장을 적중시키고 종식 시기를 예언한 한 심령술사, 그리고 과학적 측면에서 주장한 전염병 학자의 이야기를 빌어 코로나 예언의 허와 실, 종식 시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언은 재미로 보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명리학은 사주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 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내간지는 곧 사주로 풀이되며 사람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이 학문을 우리는 사주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주학자들은 개인의 생년, 월, 일, 시를 분석해 나무, 불, 물, 쇠, 흙 등 5가지 기운의 상생, 상극의 관계를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륭화복을 판단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명리학을 연구하는 관청인, 관상감을 두어 과거 시험에서 명리학 전공자를 뽑아 천문, 지리, 역학 등을 연구하게 했고, 이 명리학을 통해 치명적 역병을 예측해보려는 시도를 거듭했었는데요. 이렇듯 명리학은 질병에 관한 시기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중의 심리까지 다스리는 요소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설을 풀고 있는 사주 명리학자들은 저마다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갑론을박을 벌여왔는데요. 다만 애초에 코로나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이미 발생한 코로나에 대해 언제쯤 종식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20곡의 형태의 종식 시기 맞추기가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관상학에서 이미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들의 얼굴을 범죄자의 상이다 라는 식으로 호평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인데요.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 종식에 관한 오답과 오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끊고 잘라내는 에너지가 강한 금의 기운이 왕성한 작년 8월 갑신월 혹은 9월 을료월이 되면 잠잠해진다고 말했던 반면, 오히려 해당 가을에는 2차 대유행이 오면서 예상은 정반대로 빗나갔습니다. 또 어떤 이는 경자년이 쥐띠의 힘으로 박쥐를 통한 전염병이 온 것이라고 말하며 쥐의해에서 소의해로 넘어가는 2021년, 즉 신축년이 되면 잠잠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 역시 결국 이 모양 이 꼬라지인 상태로 결국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주로 미래를 본다는 것이 가능은 한 것인가? 사주에 관해 여러 편의 책들을 집필한 경찰관 출신 사주 유튜버 최지은 씨는 본인의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과학기술의 영역이지 사주로는 알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조선시대에 집필된 수많은 명리학 책들과 관련 역사서들이 일제강점기에 소실되었습니다. 명리학을 삶의 지혜에 활용했다는 선조들의 기록은 현재도 여러 책에 남아있지만, 명리학으로 어떤 역병을 어떻게 다스렸다는 기록이 유달리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명리학과 사주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명리학이 말하는 2022년은 이민년의 해라고 하여 개혁이 일어나는 해이며,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로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얘기를 통해 그 시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여지껏 빗나간 예언이 부지기수였지만 그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만큼은 가슴에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에게서 위로와 영적 지도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심령술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영매로 하는 특수한 인간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작가 겸 자칭 심령술사였던 실비아 셀레스트 브라운은 자신의 심령 능력이 1974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TV 토크쇼와 라디오에 출연하여 1시간짜리 온라인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이후 초자연적 주제에 관한 4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2007년에는 그녀와 통화하려는 대기자 명단이 4년치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초청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브라운은 2013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뒤 2020년 3월에 이르러 다시금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2008년 발간한 세계의 종말에 관해 다룬 날들의 종말에서 코비드-19 발생을 언급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의 종말에 나오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경 폐와 기관지를 공격하고 알려진 모든 치료에 저항하는 심각한 폐렴과 같은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당황스러운 것은 병 그 자체보다 그것이 발생하자마자 갑자기 사라지고 10년 후에 다시 발병한 다음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누가 봐도 코로나를 주장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구절이며 모든 치료에 저항한다는 것은 치료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주장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일본의 예지몽 이연서 내가 본 미래의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만화의 작가는 코로나를 포함하여 자신의 예지몽을 만화로 그린 15개의 에피소드 중 13개의 예언을 정확히 적중시켜 세상의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그녀 또한 2020년경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을 정점으로 사라지고 10년 후 다시 나타나는 전염병 꿈을 꾸었다 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갑자기 사라진다는 이유에 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하나 아마도 백신의 확대 생산 및 보급으로 인한 종식이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으며 감염병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는 것을 보며 10년이라는 수치가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또 아닐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녀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요. 그녀는 미래를 예측하고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는데 반대로 수많은 안티팬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책을 다량으로 찍어내고 장기간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허술한 말들을 많이도 뱉어냈는데요. 특히 실종 아동에 대한 공격적인 추리로 비탄에 잠긴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과 비난의 대상으로 거듭난 바 있고 실제로 나오자마자 끝난다던 코로나는 끝나긴 개뿔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녀의 이야기 또한 그저 참조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학적 측면이 아닌 의학적이고 통계적인 측면에서 코로나의 종식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팬데믹 대응 컨설팅 회사 Trend Defense Advisory의 CEO이며 천년두의 박멸을 이끈 세계보건기구 WHO의 일원이자 세계적 전염병학자인 레리 브릴리언트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말은 그저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양날의 칼과 같은 발언인데요.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종에 대해 역대를 통틀어 가장 전염병이 높은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현 시각 백신의 경우 세계 인구의 15%만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100개 이상 국가를 기준으로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팬데믹의 끝보다 시작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변이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새로운 변이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결국 인플루엔자와 같은 영원한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브릴리언츠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코로나 발병에 대해 역 V자형 전염병 곡선을 예측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감염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지만 또한 빠르게 감소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변이가 너무 빨리 퍼져 감염 대상이 기본적으로 고갈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확산이 최근 고점에서 후퇴한 영국과 인도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Our World in Data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일일 보고 사례는 7월 21일 약 47,700건의 최고치에서 목요일 약 26,0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인도에서는 6월 말 이후 7일 동안 일일 보고된 확진 사례의 평균이 5만 건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5월에 39만 건 이상이었던 최고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인데요.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는 집단 감염이 한 나라의 2년 현상이 아니라 6개월의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리스 문제는 부족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만 그는 슈퍼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대신 백신이 점차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모든 사람이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것을 권했는데요. 바이러스가 몸을 통과할 때 다중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에 백신을 구입할 기회가 없거나 접근할 기회가 많지 않은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과 빨리 3차 접종, 즉 부스터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이웃,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가 얘기한 동시다발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단 감염으로 인한 빠른 감염과 회복을 반복하여 모두가 코로나를 안고 사는 또 다른 차원의 종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명리학에서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의 종식은 2022년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혹은 실비아 브라운의 말과 같이 어느 순간 감염병은 종식을 맞이하고 10년 후 다시 조우하게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현 시각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브릴리언트의 말처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가 한뜻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오늘 내용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